야, 이제는 주유소도 마음대로 못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유하는 차주들한테는 주의를 당부했고 주유소한테는 엄중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최근 들어 차주들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최근 1년 새에 정부 차원에서 단속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차주분들은 오늘 영상을 쭉 보시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운행을 중단하시고요. 심각하면 시동이 꺼져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최근에 또 갑자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정유차가 공항 리무진 버스에 주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유건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짜 석유 단속반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정유차에 있던 석유에 간이 시험 용액을 넣으니까 노란색이던 액체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유차에 있던 기름이 가짜 석유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 버스가 창원에서 공항까지 오가는 리무진 버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경유랑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넣다가 적발된 거죠. 버스는 수많은 승객들이 타는 건데 만약에 이 가짜 석유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버스에서 관계자 말을 보니까 주유소를 믿고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주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고객을 작정하고 속였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어느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게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지 이런 게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게 드물다는 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짜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부터 볼까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지역별 통계에서 경기도가 97건으로 압도적이었고요. 충남, 경북, 강원 순으로 가짜 석유 적발 사례가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의외로 2건, 제주는 0건을 기록했고요. 가짜 석유 관련 소비자 신고 건수도 작년에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에 272건이던 게 2분기에 465건으로 늘었는데 이건 신고 건수고 실제로 적발된 건수도 상당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가짜 휘발유는 3건, 가짜 경유는 85건, 등유 불법 주유 같은 건 13건이 적발됐고요. 작년에는 고작 2개월 동안 가짜 경유만 13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작년 8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봐도 흥미롭습니다. 이건 아예 주유소 이름까지 공개됐는데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불법 주유, 정량 미달 이런 적발 사례를 모두 합하면 SK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무려 717건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순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주유소 개수가 많은 만큼 적발 건수도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건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짜 석유는 주유소가 전국에 10,000개가 있든 2개밖에 없든 없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하고요.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도 보면 심각합니다.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가짜 석유, 정량 미달 판매 이런 불법 행위 사례를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조사 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적발된 것만 20건에 달하고 관련 인물은 25명, 부당 이익은 무려 67억 4,800만 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루된 세금도 10억 7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사례별로 보면 수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석유 판매업자가 이동식 주유 차량에 가짜 석유를 불법 제조해서 넣고 이걸 덤프트럭이랑 굴삭기에 불법 판매하기도 하고요. 주유소 운영자가 수급 상황 보고를 누락시키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료가 없는 거래가 되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무등록 사업자가 이 주유소 사장한테 자료가 없는 선박용 면수유 1,500리터를 공급하고 이걸 경유랑 불법으로 혼합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얻은 부당 이득만 4,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유기 제어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경유 15%, 용량으로 따지면 9만 리터를 정량 미달로 판매했고 이걸 통해서 얻은 부당 이득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 등유를 경유차에 불법 판매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주유 차량으로 휘발유랑 경유를 불법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왜 가짜 석유를 파는 거냐 이겁니다. 일단 이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돈 때문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운전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름을 쓰려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다는 건데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이런 걸 다 합쳐서 유류세라고 하잖아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신 자료일 겁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할 때 40%에 가까운 게 세금이고 우리나라 유류세 부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이런 주요국들 중에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탄로하는 방법으로 석유 제품에 또 다른 석유 제품을 섞거나 아예 화학 제품을 섞어서 대체 연료를 만들고 이걸 휘발유나 경유로 속여서 파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의문이 하나 해소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짜 석유는 보통 저렴한 가격으로 팝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기 행위는 저렴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건데 오히려 가짜 석유는 비싼 걸 저렴하게 팔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세금을 탄로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부당 이득만 67억 4,800만
200만 원, 세금 탄로는 10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다음은 왜 하필 작년에 가짜 석유 관련 뉴스가 많았냐 이건데, 실제로 작년에 고작 8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236건에 달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시장 논리에 따라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세금 탄로로 차익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많이 팔수록 이득이라는 거고, 작년에는 이 불법 업자들한테 기회가 많았던 겁니다. 왜냐면 우크라 사태 이후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고 평균 가격이 2,100원을 넘는 상황까지 갔다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기회였던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짜 휘발유보다 가짜 경유 피해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경유는 트럭이나 버스 같은 운송용 차를 모는 생경 차주들의 대부분이고, 이분들은 기름값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수요는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을 때는 평균 가격보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팔아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최근에는 기름값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사례가 판치냐는 건데, 아직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트럭이나 버스 회사를 사기 대상으로 삼는 거고, 문제는 이게 꼭 트럭이나 버스한테만 해당되는 피해가 아니란 겁니다. 경유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도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주유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왜 가짜 석유를 팔면 안 되냐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차가 고장난다는 거죠. 가짜 석유가 말 그대로 가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품질 기준이 없습니다. 물이나 진흙, 모래 이런 게 섞여 있는 경우도 꽤 많고, 가짜 석유를 만드는 사람이 화학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보관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품질 검사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가짜 석유 업자들이 얻는 이익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고, 차주들이 차량 수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면 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고장나게 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시동이 꺼져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0년 10월에 충남 공주랑 논산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들 100여 대가 도로변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가짜 경유 피해 사례였고, 이때 가짜 경유를 주유한 차들 중에서는 논산 소방서 소속 구급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시동이 꺼지는 일이 2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던 거죠. 좀 더 큰 범위로 보면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제조할 때 부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품질이 안 좋은 기름을 연소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 때문에 연기 같은 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대기 오염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가장 좋은 건 가짜 석유를 피하는 건데요. 이게 차주들 입장에서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유할 때마다 비커에다 기름을 담아서 시험 용액을 뿌려볼 수도 없는 거고,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주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바로 운행을 멈추고 정비소로 향하는 게 최선이고요. 주유 기록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영수증은 한 달 주유 분량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차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면 가짜 석유 때문에 차가 고장 났다는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안전한 곳에 바로 정차한 다음에 시동부터 꺼야 하고요. 차주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뿐이라서 정부 차원의 단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발표한 걸 보면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서 불법 유통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석유 적발 사례가 가장 많으니까 당연하죠. 수사 대상하고 시기를 4가지로 나눴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가짜 석유 같은 품질 부적합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고, 여객 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입니다. 자가용 같은 걸 이용해서 불법으로 기름을 옮기는 걸 수사하는 거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정량을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속여서 팔거나 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걸 위반한 사업장은 관할 관청에서 사업 정지나 과징금, 영업장 폐쇄 이런 행정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기회만 생겼다 하면 피해가 늘어나는 건 현재 처벌 수위 같은 걸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뿐만 아니라 바로 영업장 폐쇄로 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가짜 석유 판매나 제조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 정보 같은 것도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